안녕하세요. 저희는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차로 변경 제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이 가능하고, 특히 밀도와 같은 기존에 수집 불가능했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복잡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교통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정체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통관리 전략이 연구되었으며, 비반복 정체의 사례인 사고나 공사로 인한 병목 구간은 혼잡을 유발하고 도로의 용량을 감소시킵니다. 차로 변경 제어는 혼잡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로 변경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용량 감소와 혼잡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제한된 알고리즘의 효과 분석은 미시교통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수행됩니다. 기존 문헌은 자율주행차 관련 문헌과 차로 변경 제어를 비롯한 몇 가지 교통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분류별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CAV 자율주행차는 풀타임 오토메이션으로 V2X 통신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차량은 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교통관리자에게送신하고 제어 정보를 수신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자율주행차를 모델링한 연구를 요약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식, IDM, 슐라도버 모델 등이 있습니다. 레인 체인징 컨트롤 관련 문헌 검토를 요약하면, 지금까지 몇몇 연구에서 통행시간 최소화와 통과교통량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 차로별 밀도 균등화 혹은 차로 감소 구간 용량 감소 방지에 착안한 전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세그먼트에서 차로 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알고리즘은 병목 구간을 통과하는 차로별 차량 수의 균형을 추구하며, 선형 계획법을 이용해 차로를 변경할 차량의 수를 결정합니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첫째, 상정된 네트워크의 하류부에서 전파된 정체는 없습니다. 둘째, 차로 변경에 대한 준수율은 100%입니다. 셋째,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에 시간 지연은 없습니다. 이 포뮬레이션의 목적은 비공사 차로의 차량 수를 균등화하는 것입니다. 목적식은 차로별 차량 수의 L1 norm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결정 변수는 세그먼트별 J차선에서 J-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할 차량 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선 통행을 유지할 차량 수도 결정됩니다. 예비 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차로 변경 제어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한된 알고리즘은 공사차로의 차량의 차로 변경을 유도하므로 컨트롤 존에 공사차로가 비어있게 되고, 교통 수요가 많은 경우 병목 구간이 상류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상황 정보를 반영하여 두 가지의 다른 전략을 운영하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습니다. 교통 상황 판단을 위해 점유율 또는 밀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전략을 운영하고,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공사 구간 직전까지 해당 차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미시교통률 시뮬레이션 BSIM,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C플렉스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전체적인 분석 프레임워크는 파이썬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됩니다. 먼저 BSIM은 교통률을 구현하며 교통 상황, 즉 세그먼트별 차로별 차량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BSIM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본 연구 알고리즘에 입력되고, C플렉스를 이용하여 최적화가 도출됩니다. 도출된 해에 따라 다시 BSIM에서 차로 변경 제어가 수행되며,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교통 상황이 다시 수집되어 알고리즘에 입력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에 적용됩니다. 모든 일반차와 자율주행차는 차로 변경 제어를 준수하도록 모델링하였으며, 본 연구는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가정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는 BSIM의 카팔로잉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CAV를 모델링할 수 있음을 보였고, 본 연구는 애킨즈에서 제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설정입니다.
5km 3차로 고속도로 중 2.5km 지점 3차선에 차로 차단이 발생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LOS-B에서 D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전략의 효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교통관리 전략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케이스 1은 기존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이며, 케이스 2는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컨트롤존의 점유율로 교통 상황을 판단하였으며, 펀드멘털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결과 28%를 기준 점유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링크의 점유율이 28% 미만인 경우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공사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을 유도합니다. 점유율이 28% 이상인 경우 정체가 발생한 상황으로 공사차로 차량은 공사구간 직전까지 기존 주행차로를 유지하게 됩니다. 15페이지부터 CAVMPR 100% 환경에서 변동하는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전략은 1차로와 2차로 간 교통량의 균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겨 9은 제한된 전략이 차로 간 교통량 균형을 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무런 전략이 적용되지 않는 베이스 케이스는 1차로 통과 교통량이 2차로 통과 교통량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1은 차로 간 통과 교통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략을 운영했음에도 교통량 균등화에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적용한 케이스 2는 이전 두 경우에 비해 차로 간 통과 교통량이 균등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차량들이 차로 변경을 수행함에 있어 전략의 수학적 해가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유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겨 10은 네트워크 누적 통과 교통량을 나타냅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 모두 베이스 케이스에 비해 누적 통과 교통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1은 공사로 인해 차로 차단이 발생했을 때 용량 감소를 예방하지 못하여 통과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케이스 2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차량이 네트워크를 통과하였으며 차로 차단이 발생했을 때 교통료 와해에 적절히 대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개별 차량의 네트워크 통행 시간을 나타냅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 모두 베이스 케이스에 비해 통행 시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1은 차량들의 통행 시간 분산이 크며 비정상적으로 통행 시간이 높은 차량군이 존재합니다. 시뮬레이션 확인 결과 이 차량군은 2차로에서 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3차로 차량들이 2차로의 차간 간격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결국 공사 구간 시작 지점에서 발생하는 병목이 점점 상류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케이스 2는 컨트롤 존에서 정체를 검지하는 상황에서는 3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케이스 1과 달리 무리한 차로 변경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통행시간을 가지는 차량군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통행시간 분산이 작습니다. 10회 시뮬레이션에 대해 시나리오별 평균 통행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피겨 12와 같습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을 운영한 경우 베이스 케이스 대비 평균 통행시간이 약 20% 감소하였으며 평균 통행시간의 표준 편차가 작게 나타나 전략의 효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한 알고리즘을 운영한 경우 평균 통행시간이 약 24% 감소하였으며 공사 구간에서 도로 운영 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을 운영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평균 통행시간의 증가폭이 작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구간 시작 지점으로부터 0.75에서 1km 상류 구간의 QK 커브를 도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LCC를 적용한 두 케이스 모두 정체가 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1은 평균 통행 속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공사 시간에 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케이스 2는 평균 통행 속도가 증가했으며 케이스 1에 비해 교통료율이 보존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에 대해 다양한 수요와 NPR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NPR 관점에서 볼 때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LOS B와 C에서 NPR이 높아지면 전략으로 인한 차량당 평균 통행 시간 개선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체가 지속되는 LOS D에서 NPR이 높아지면 전략으로 인한 개선 효과가 증가하고 NPR 70%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수요 관점에서 볼 때 LOS-B에서의 차로 변경 제어 전략에 따른 통행시간 개선은 작은 반면 LOS-C와 D로 갈수록 효과가 급증합니다. LOS-B와 같이 낮은 수요에서는 차로 변경이 원활하기에 전략 효과가 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는 LOS-D보다는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교통량 수준인 LOS-C에서 공사가 발생한 경우에 본 전략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차로 변경 제어 전략이 CAV 도입 초기인 낮은 NPR에서도 충분한 도로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높은 NPR의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할 만한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정체에 대응할 수 있는 차로 변경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CAV의 무선통신 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공사 구간의 차로 간 통과 교통량을 균등화하기 위한 최적 차로 변경 차량 대수를 결정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의 전략이 도로 운영 효율을 제고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블리크 커브와 펀드멘탈 다이어그램을 통해 본 전략을 운영함으로써 각각 도로 용량과 평균 통행 속도의 악화가 완화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별 차량의 통행 속도가 개선되었으며 분산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먼저 안전성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개념을 반복 정체 완화 전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